안녕하십니까. 함께해요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이야기 노래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국회 앞에 아주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육아협 농성단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뜻깊은 문화제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진행하게 된 통일TV 방송위원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통일TV 아나운서님이셨네요. 네, 아나운서 겸 방송위원 겸. KT라든지 정권에서 방송을 못 하겠다는 소리.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통일TV 검색하시면요, 유튜브 방송으로 간간히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관심 계속 가져주십시오. 예, 통일TV 통일뉴스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지금 유가족들 중심으로 또 육아협 단체를 중심으로 무려 611째 국회 앞에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생중계를 준비했고요. 특히 4월 10일부터는 우리 육아협 어르신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하신 지 벌써 59일째나 됩니다. 저희도 열사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또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 보태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 11개의 진보 유튜브 채널이 동시 생중계로 지지와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참여해주신 유튜브 채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요.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널리 공유하기, 좋아요 누르시고요. 예.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해요 하면 예, 치시고. 좋습니다. 네. 함께해요. 민주 유공자법. 와. 예, 아마 이제 혹시 주변에 그 다른 소리도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농성장 옆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어제부터 농성 돌입하셨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약식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리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우리 육아협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민자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 및 보상산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이거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0일 날부터 민자운동 60 행사 때 피켓을 들고 나가서 지금 법, 이 법을 좀 통과시키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민주주의 수준이 된 것은 독재 정권부터, 즉 박정희 유신부터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의 그 폭정을 이 줌으로써 막아낸 이분들은 현대 대한민국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태일이가 시작해서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빨갱이에요. 그냥 운동하다가 지들이 죽어. 그런 거지 하나도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게 자체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이태원 참사 우리 유가족분들 농성장의 그 약식 집회는 끝났고 감사하게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주변에 저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중계 저희가 안내해드렸는데 11개 채널 얼른 한번 불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명진TV, 민족이TV, 백자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양이삼TV, 의종TV,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 팩트TV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무대에 오신 분들은요.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 강선순 총무님, 장두영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자기소개. 이렇게 목례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두 아버님 어머님 나오셨는데 자 먼저 장두영 사무국장님께서 육아협 많은 분들이 알지만 또 민가협, 육아협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고 지금 농성 상황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요. 그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라고 1986년 8월 12일 날 창립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동 존중, 평화 통일을 위해 산하에 갇힌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이고요. 열사들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 발전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1999년도 12월 달에는 421간의 여의도 농성 투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쟁취해서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열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이공자로 예우해도 될 만한 여건이 성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그 민주유공자법이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 공전 상황 속에서 자동 폐기되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2021년도 6월 21일부터 국회 이문과 산문에서 아침 점심으로 피켓 시위 선전전을 진행해 왔고요. 당해 10월 7일부터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로써 610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고요. 국민의힘, 민주당, 양 당사 항의 방문도 수차례 진행했고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유인물 돌리고 법안 제정 촉구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본회의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붙잡고 법안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수없이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는 작년 6월 10일에 어른들 그 삭발도 했었고요. 올해 이제 4월 11일부터는 육아의 어르신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셔서 뒤에 있는 것처럼 오늘로 5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속에서 21대 국회에서 오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셔가지고 현재 담당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일소위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소위에서 다뤄지기도 했었고 여야 간의 조율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이고 향후 국회 정치 일정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속도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특혜니 세습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뭐 언론이나 포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이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목적이 아니라 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늦은 미진한 예우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통일 노동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불분명한 지위에 놓는 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정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위치로 놓음으로써 이제까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민주당 측에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법안 조율 과정에서 또다시 뭐 진학, 취업 이런 데 있어서 국가 유공자가 가진 혜택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진작에 민주당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 TV를 시청하시고 이후에도 보시게 될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구의 80대 어른들이 600일이 넘게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노력하시는 것은 뭐 취업을 위해서도 진학을 위해서도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집안이 폐가망신하거나 힘들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친척이나 친구들 외면한 분들도 많았고 그런 어떤 불명예를 씻고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대한민국의 분명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정말 우리 사무장님이 절절하게 요약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국장님 이은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그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이한열 열사를 민주화 관련자로 불러야 되냐, 민주화 운동가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불러야 되냐, 거기 딱 보니까 너무 설득력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고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나중에 그 기사도 같이 공유하면 예, 좋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장사무국장님 덕분에 이 민주유공자법 취지 잘 이해가 됩니다. 원래 육아협이라고 하면 유가족이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그저 유가족 분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가족 모임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 또 평화, 인권, 노동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발벗고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체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게 바깥에서 농성하시고 또 단식까지 하시면 건강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장남수 회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 단체에 활동하게 되셨는지 또 요즘 몸 상태는 또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1995년도에 제 아들 장형구가 학생 운동 과정에서 분신 자살했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 모여 있는 모든 단체 분들과 같이 육아협회 소속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장남수 회장님 95년부터 그러면 육아 활동해 오시니까 30년. 95년이니까 96년부터 했습니다. 예, 30년 가까이. 저도 집회장에서 아버님은 정말 아주 자주 뵈가지고 오늘 또 만나자마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부터 드렸는데요. 우리 회장님 앞으로 3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짧게 너무 하셔가지고 짧아가지고. 좀 더 이어가야 예. 될 것 같은데 활동하시던 소회라던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학생 운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분신, 투신, 뭐 헐복 이런 방법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문이나 체류탄 맞아 죽기도 하고 쇠파피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토끼머리식 모리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분의 만이라고 유명했던 그분들의 명성에 뒤따라서 편승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한열, 박종철하고 뭐 전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체류탄을 맞았고 고문을 당하다 죽었지만 여기 대부분은 자기 의지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분신 사망한 분도 있고 또 옥상에서 투신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하면서 투신한 분도 있고 활복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나라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찾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편성에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는지 예. 국회의원들이 좀 섭섭하더군요. 네. 와, 그런 가혹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군요. 1991년도에 5월 투쟁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신한 거였습니까? 김기술 유사 대표 사건도 있었고 그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게 타살을 당하던 정말 사실 사회적 환경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거를 하다가 돌아가셨던 간에 그것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모두 숭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똑같은 것인데 맞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구별 논리에 이렇게 절대 부화내동하지 않으시길. 후한대동하거나 또 혹시 상처받지 말고 함께 해주십시오. 예. 그 강선순 어머님 지금 육아협 총무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는 육아협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저는 96년도에 성신여대에서 단식을 하다 잃은 권희정이 엄마고요. 제가 여기에 육아협에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96년도에 그 12월 달서부터 예. 육아협에 같은 식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권희정 열사 그 성신여대에서 지금도 뭐 그 동료 선후배님들이 많이 추모도 하고 기념하고 있어갖고 저도 예. 조남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 전에는 재인이로 취급해갖고 비석 하나도 못 세우게 했었어요. 예. 아, 정말요? 예, 비석도 못 세우게 해서 3년 만에 학교 몰래 밤에 그 뒤쪽에다가 비석을 세웠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23년이 지난 19년도에 4월 2일 날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민주광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들 손으로 비석을 다시 갖다가 거기다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 예, 4월 2일 날. 예. 어머님들이랑 우리 그 절친했던 지인들 모두 그렇죠. 막 슬픔과 회한의 예.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학교 후배, 선배, 동기들이 그 마석에서 27주기 지나갔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에서는 또 절에서대로 또 기일날 하고 예. 학교에서는 또 학교에서대로 하고 마석에서는 마석에대로 하고 지금도 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장남수 아버님, 회장님, 그 다시 한번 또 회장으로서 또 많은 육아협의 회원의 한 분으로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과거에 거리적인 정권이 있었습니다. 즉 박정희 유신은 일본 장교가 쿠데타를 한 것이고 예. 전두환 군부는 자기 상관을 때려잡고 예.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양심이 살아있고 피가 끓는 젊은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정부에 규탄을 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가 분신하고 사망했던 이런 분들을 지금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발전된 민주주의 인정을 받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라고 지금 칭송을 받는데 예. 여기서 또 한마디 하자면 1년도 안 돼서 이 민주주의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시아에서 가장 예. 1위국이었던 민주주의가 요즘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47위로 평가하더라고요. 예.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하고 싶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정부 시책에 반대했다 해서 불소문자 즉 빨갱이라고 지칭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물론 나도 많이 감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친척까지도 내 형제마저도 나를 멀리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연자제 연상이 되죠. 예. 같이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멀리했습니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선순 총무님께서도 끝으로 꼭 이 법 왜 필요한지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유공자법이라 하는 거는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법이고 이름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민주화 관련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관련자로 예. 된 제가. 예. 그러는데 이제까지 해주겠지 기다리다가 우리는 나이는 먹고 부모님들 지금 다 돌아가시잖아요. 한여리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예.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첫날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도 부모님들은 몇 분이 안 남았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유공자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니까 그래갖고 아까 우리 국장이 말했듯이 여기 와서 피켓시올 하고 천막 치고 여기서 먹고 자고 지금 만 2년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사는 데가 예. 여름을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식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여기 우리나라에 그 운동하신 분들이 지금 그 각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지금 후원해주고 예. 몸으로 모두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병원에도 몇 번씩 실려갔다 오고 지금도 어지러워 갖고 약을 먹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꼭 민주화 유공자법을 하자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돈 달라 밥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 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명예 하나 찾아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모가 있으니까 추모제도 하고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할 말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거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좀 나라에서 길도 찾아줄 것이고 그리고 첫째는 이 빨갱이라는 오명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친척들 다 멀리합니다. 여기 이런 데도 같이 자리들 안 나옵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그거 하나 오명 좀 벗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를 알리고 싶고 첫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자식도 뭐 이렇게 하다가 참 세상을 떴는데 우리 부모들 많이 sal았잖아요. 살고 우리도 지금 저도 27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이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 내 목숨 바꿔서 명예회복 해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사무장 말씀드리니까 제가 작은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이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시고 방송으로도 수천여 명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님이나 이준 열사를 여러분 자주독립 관련자로 부릅니까? 아니요. 자주독립가, 자주독립운동가, 그럼요. 자주독립투사로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존경하고 이준 열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정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했던 그분들에게 정당하게 민주화 운동가, 통일 운동가, 노동 운동가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그걸 법으로도 보장하고 후손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의사셨던 열사셨던 타살당했던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시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가하셨던 분들이던 그분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기리고 뜻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네, 맞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꼭 한번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좀 힘이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진짜 아,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수천 명이 그거 맞다 맞아, 그렇다고 맞아. 막 그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같은 마음으로 심장이 울려서 앞으로 이 법 제정에 더 많은 분들이 힘 모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들게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고 계신 육아협 회장님, 사무국장님, 또 총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치열한 투쟁에 또 저는 얼마나 마음을 또 몸을 힘을 예. 보태왔는가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은혜 아나운서와 저하고는 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는 여기는 함께 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함께 함께 갑니다. 무조건 예, 예. 약속하셨습니다. 네, 약속- 뼈를 함께 약속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공유 많이 하시고 댓글 다시고 주변에도 이런 법 제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더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 주연 배우이자 가수이신 김소년님을 모셨는데요. 말씀도 들어보고 노래, 좋은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 비켜야 돼.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네, 안녕하세요. 가수 뮤지컬 배우 김소년입니다. 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제가 여기 단식 논쟁을 하시는 이렇게 제가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래를 하러 왔는데 조속히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돼서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생을 다하신 열사 그리고 그의 가족분들의 명예 회복을 조속히 바라면서 제가 노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래.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험한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사는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입에 물고 나는 눈물에 잠드세요. 돌아오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감사합니다. 네. 붙이지 않은 편지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짜 노래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참 뿌듯한 그리고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분들 명예를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가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 하나 길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많이 힘들지 무뎌진 시간 동안 가슴 속에 외치던 고독한 너의 바람을 잘 알고 있어. 그래 많이 무서울 거야. 한치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한 내일 뚜벅뚜벅 혼자서 걷고 있구나. 걷다가 거센 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에 때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 노래 들어주겠니?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네가 그토록 바라던 꿈은 찬란하게 빛날 거야. 너도 웃을 수 있어. 조금 더 견뎌내야 해. 네가 지금껏 걸어온 그 길을 봐. 걷다가 거센 파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거친 사람에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노래 들려주겠니?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네가 그토록 바라던 꿈 찬란하게 빛날 거야. 너도 웃을 수 있어. 조금 더 견뎌내야 해. 네가 지금껏 걸어
한 번 더 견뎌내야 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고맙습니다. 네, 조금 어떻게 가사 한 말이 조금이나마 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했고요. 제가 오늘도 부천에서 부천 시민회관에서 아침 10시에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바람으로의 여행이라는 김광석 선생님, 고 김광석 선생님의 곡으로 이루어진 뮤지컬을 제가 지금 이제 7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려드렸던 노래도 붙이지 않은 편지, 김광석 선생님 노래였는데, 일어나란 노래 좀 다 함께 좀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있어 한치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에 오는 거에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가수 김순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우리 김소년 배우님 정말 말씀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셨는데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아버님이랑 또 지인들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와, 예, 예. 윤영도 의원님하고 우원식 의원님도 일찍 오셔갖고 네. 공연 함께 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2부 이야기 마당에서는 이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해주신 우원식 의원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사회운동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고요. 네. 또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윤영도 의원님 네. 역시 이 법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발의 이유와 제정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네, 먼저 두 분 간단한 인사부터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 의원입니다. 민주유공자법 발의를 해놓고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영도 의원님께서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를 지역구로 주고 있는 윤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농성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국민들을 성원해 주시는 그 힘 바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네. 뭐 사실 당 안팎 일부 논란도 있고 걱정하신 분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참 설명도 잘해주시고 설득하신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 법이 빨리 어떻게 제정돼야 된 건지 그동안 또 어떤 노력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노력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법이 범위로 보면 64년 3월달에 한일협정 반대 예. 시위 때부터 그때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하자. 이거 당연한 일이죠. 그럼요. 우리 공동체 위기에 부닥쳤을 때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사람들을 유공자로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벌써 16대 때부터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20년이 헐 지났습니다. 16, 17, 18, 19, 20 지금 21대잖아요. 그러게요. 그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그래서 너무 못하니까 이 민주유공자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또 다치신 분들 실종된 분들을 비롯해서 제적당하고 구속당하고 또 해고당하고 이런 많은 분들을 다 포함 그분들이 다 유공자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논쟁이 많고 그래서 우선 이 목숨을 잃은 분들 실종되고 다치신 분들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먼저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이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속으로는 우라가 침입니다. 가장 큰 이 반대 이유나 제정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헌했다는 거는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이거 핑계를 그렇게 대더라고요. 아니 무슨 민주주의 운동하면서 그 돈 벌려고 한 거냐, 자식들한테 특혜 주려고 한 거냐, 너무한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럼요. 그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젊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을 그 후손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한참 걸었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 빼고 하자 그러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과 같은 그 많은 분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비롯해서 열사 이분들을 아직도 유공자가 아니고 관련자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거를 다 그럼 포기하고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요즘은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국민적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예. 사회적 합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24년을 피눈물 노소했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 합의를 지네들이 민주주의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를 국가 유공자로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국민의힘당은 여전히 민주화운동가나 통일노동운동가들을 빨갱이나 네. 비주류 또 무슨 자기들과는 도저히 이 하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혐오 네. 그런 차별을 드러내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윤영덕 의원님께 또 여쭤볼 텐데요. 의원님이 91년도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셨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1학년 때 저 어. 의원님을 보았습니다. 아 정말요? 투쟁 현장에서. 91학번이세요? 예, 91학번입니다. 어머, 저 고생이 의원님 정말 많으셨나 봐. 멋있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네. 예. 근데 또 91년 하면 열사 전국, 분신 전국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많은 열사분들 나오셨잖아요. 네. 또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그 시기 학생운동 하셨던 분으로서 또 지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으로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1991년 하면 벌써 30여 년이 훌쩍 흘렀으니까요.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마 어렴풋이라도 떠오르실 거예요. 당시에도 여전히 1987년 민주항쟁으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군부 독재의 그 후신으로 정권을 잡은 그 권력이 소위 권위주의적 어떤 독재를 지속하면서 여전히 정당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말살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91년 그 돌아가셨던 열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그 시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1991 봄, 2023 봄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제목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강경대 열사 대학교 1학년 91년이 2학년죠. 강경대 열사가 그 백골단의 권봉에 맞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경찰이 휘두른 그 권봉에 죽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말 마음 아프죠. 91년 4월 26일인데 그 이후 박승희 열사 전남대학교 열사 분신 그리고 제가 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남청의장을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서만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장례식을 6번을 치렀어요. 정말 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 시절이었죠. 예, 우리 윤영덕 의원님 그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저 노무현 센터에서 시사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당시 이제 전대협 동호회 선배님들 동료분들이 가시는 거 봤는데 정말 그 시절 또 이야기해 주셔서 뭉클합니다. 그 강경대 열사 그
백골단의 세파이프하고 곤봉으로 정말 맞아서 숨지고 그때 이제 저희들 1학년 때 전국의 많은 1학년이 모두 동맹효업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민주주의와 독재정권을 싸워서 돌아가시 헌신하신 분들이 진짜 관련자가 뭡니까? 관련자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적합한 이름은 이 법을 통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의원님, 근데 아까 이제 재정반대 이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21대 국회 안에 이번 국회 안에는 반드시 재정해야 되니까 올해 안에는. 근데 어떻게 이제 설득하고 이게 참 한심해요. 한심해. 우리 지금 이제 2020년에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여사 예. 그리고 박정철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 아버님. 이분들이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예. 그 일로 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국민 훈장을 받았는데 그 국민 훈장을 받았으면 그 유공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국민 훈장을 받았는데도 이분들이 다 유공자가 아니고 관련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율배반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국민 훈장을 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준 꼴이죠. 그래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이 농성 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 제가 그 건너편에서 천막 칠 때 그때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예. 여사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내가 죽어서 한열이 만나서 한열이 유공자를 못 시키면 내가 한열이 어떻게 만나겠냐.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다 여기 계신 이 자리에서 농성하시는 그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으시죠. 그런데 유공자를 못 만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 장례식장 가서도 다짐을 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열사들이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이 아주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반대를 하니 그 이유가 무슨 중복 보상 아니냐. 중복 보상. 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취업 지원해서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아이고, 특혜는 자기들이 더 많이 이 주면서. 내용이요. 예. 이거를 위해서 제가 법을 만들면서 특별히 넣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면 다 받는 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유공자면 받는 것이지 이 민주화 유공자만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공자는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을 때 그 싸운 사람들 또 나라의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유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국가 유공자면 누구든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거기다 그냥 병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민주 유공자에서만 이런 민주보상법에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중복 지원 왜 돈 또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왜 특혜를 주려고 그러냐? 그럼 다른 유공자법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보상법에서는 손해배상해 준 거예요. 손해배상. 그거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월급에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돼갖고 예. 손해배상 받은 건데 감옥에 갇혀있던 동안 예, 민주유공자법은 그게 예. 아니고 이 국가의 유공자로서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도 혹시 계속 그렇게 중복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중복이라고 얘기할 전혀 중복은 아닙니다만 금전보상 그럼 다 빼자. 니네들 예. 시비 거는 그거 다 빼자. 그리고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주는 취업 지원 그것이 특혜라면 그것도 다 빼자. 그러고 나서 이 법을 수정안을 이제 우리 정무위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보면 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다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유가족 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회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번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유공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다른 혜택 없어도 좋다. 이름만이라도 붙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정무에서 심의를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예. 저건 정말 그 역사의 죄를 짓는 정말 나쁜 XX들입니다. 아, 예, 예. 이거 안 됩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의원님. 정무위에서 관련 법이 법안 소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안은 2개가 지금 병합해서 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하고 또 전재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 이제 두 법안이 거의 유사한데 이제 전재수 의원 법안은 부마 항쟁을 추가해서 예. 네. 그 법안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걸 4월달에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해서 1차 심사를 했고 5월달에 심사를 하면서 축조 심사라고 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각 그 법률 조항들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냈고 이번 달에 그 법안 소위가 합의돼서 열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수정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법안 소위 의결을 하고 또 전체 회의까지 의결 절차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게 저희 그 민주당 입장인데 네.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본부에서도 아까 그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단일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이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이 여전히 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 아까 원식 의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욕시방쟁 기념식 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이름 석자 딱 들어간 그 국민은장 모란장까지 수여를 한 그런 열사들에게 국가 유공자로 애우하고 하지 못한 이유가 없고 그렇죠. 또 작년 기념식 때 제가 봤더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정부 대표로 나와서 기념사를 했어요. 이 기념사를 보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다 돼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네, 민주화에 공헌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기념하고 애우하여 독립, 호국, 민주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게요. 민주 예. 유공자법에 대해서 여전히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저는 이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듣다 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건데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싫다는 거일 텐데 속으로는 여전히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좌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열사들 그리고 상의를 입으신 분들 또 실종되신 분들 네. 이분들이 5천만 국민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뤄놓은 공헌자들이다. 이런 국가 유공자로서 애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민주유공자법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도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뭐 대통령도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곧 60도 항쟁 정부 기념식 또 있잖아요. 네. 이번 전후에서 이 의원님.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로 대통령 됐잖아요. 네. 본인이 투표로 대통령 된 큰 국민들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투표로 대통령 되는 제도를 바로 이 그쵸. 민주 유공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피 흘려서 만든 본인들이 건데. 혜택은 제일 많이 보고 그치. 그 과정에 피 흘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정말 양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원래는 전체 민주화 운동 과정에 희생을 당한 전체 모든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망되고 실종되고 다치신 분들
그런 한 800여 분만 한 거거든요. 예. 네네. 그분들이 그래서 개승연대 분들이 그 전체를 다 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다가 이건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양보해 주셨고요. 예. 또 이 부모님들이 이 법에서도 금전 보상이나 무슨 자녀들에 대한 이 취업 지원 이런 소위 저쪽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또 양보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명예회복 이름만 남은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서도 이 유공자법을 꼭 통과시켜서 명예회복 시키자고 하는데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모른 척 뒷짐지고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유공자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께서 정말 말씀 잘해준 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직선제, 우리 그렇죠. 민주 열사들 투사들에 의해서 직선제로 당선됐고 또 수없이 많은 촛불심 혁명을 통해서 그때 검찰이나 특검에 국민들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민중을 배신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 역시 또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투사들의 힘으로 본인이 명성까지 얻어놓고 그럼요. 이제 와서는 5.18 헌법도 수록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민주유공자도 안 하겠다. 이런 못하겠다. 자들은 심판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심판해야 이제 됩니다. 심판 전에 여러분 일단 올해 법을- 안에 6월달 안에 네. 법이 제정되도록 네. 호소부터 먼저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민주 진영 또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더욱 더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런 열사들에 대한 예우 또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다짐의 말씀 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오늘이 열사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그 예.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열사들의 목숨값으로 어떻게 보면 이룬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저희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유공자를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같이 힘 모아서 반드시 열사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또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이 법은 벌써 통과시켰어야만 했는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특히나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이 여기서 단식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고 벌써 이게 얼마인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열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평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양보할 만큼 다 양보했고 그야말로 이름만 남긴 민주유공자법인데 명예회복만을 시키는 민주유공자법인데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라고 예.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법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6월 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할 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는 하루 이틀 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여러분 이 두 분의 이름을 꼭 다 잘 알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님, 윤영도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6월 안에 반드시 정말 좋은 성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와 번영을 우리 열사들과 투사들이 해내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 빚졌는데 두 분 정말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두 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죠. 우리 항상 투쟁 현장, 항쟁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 가수, 촛불 가수, 서울 민해청 이사장도 맡고 계시는 손병희 가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부 마지막 순서니까요. 끝까지 함께 저희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손병희 가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아니 안진거리는데 시간이 앞당겨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자,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2분 그리고 안진걸 씨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오버되지 않고 오히려 일찍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 손병휘라고 합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역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네. 시민의 손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원식 또 윤영덕 이 두 분께서도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쩌면 공민권, 투표권도 못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랑 정치인 걱정이다. 네.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요. 그냥 노래 만들고 부르는 그런 무정규 호출직 문화노동자입니다. 정치인들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잘 해야지 나중에 박수를 받지 이번에도 못하면은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기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부를 노래는 이 노래에 시를 쓴 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민주화 시대에 살고 계셨다고 하면은 천수를 다하고 계실 텐데 바로 그 독재 정권에서 얻은 감옥에서의 병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바로 김남주 시인이십니다. 그분의 시에 곡을 붙인 고목이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사방으로 발을 뻗고 있는 저기 저 나무를 보라.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상처 자욱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피 맺힌 한해 나무를 보라. 한 500년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살아보자. 몸이 잘 이루어져 한 토막에 장작이 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에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 누구인지 모르는 저기에 길을 가는 나그네 위에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늘이라도 푸른 그늘이 되어주지 않겠나. 여태까지 우리 많은 얘기들을 들었죠. 지당한 얘기들, 화가 나는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듣게 되겠죠. 거기에 제가 보탤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된 뒤에 지금보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좀 더 밝은 느낌의 노래를 예. 언젠가 우리는 이란 노래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대견한 표정으로 너와 나 마주하겠지. 창문 너머 우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묻은 사람들 아프게 기리며 용케도 견뎌왔다고 눈물 어린 잔을 들겠지. 당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고맙습니다. 예, 3부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끊어진 여기 현장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끊기게 됐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11개 유튜브 찾아서 봐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제가 11개 유튜브에서 녹화 풀 버전 올릴 테니까 아쉽은 분들은 그걸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요. 사단법인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님과 또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 김남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뭐 간략하게 먼저 인사부터 하시고요. 예. 전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예, 김학규 선배님, 김남주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 역시 현장에서 그 열사들과 인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운동, 네. 인권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 투쟁에 늘 함께해 주신 분들인데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네. 막 비도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금 비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김남주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말한 신문에 명문을 쓰니 그분이에요. 아, 아니 도대체 이 수없이 많은 열사들을 관련자 그러면 사실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 좀 의감도 문제 안 있는 되면 관련자로 관련자. 부를 것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처럼 민주화 유공자나 민주화운동가로 국가가 부를 것이냐. 그때 제가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김 변호사 고맙다 연락했는데 이한열 열사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한열 열사하고는 생전에 뵙지는 못했고요. 그렇죠. 네. 돌아가신 다음에 네, 대학을 제가 들어오셨죠. 그 같은 연세대학교 네. 출신이긴 한데 저는 이제 노수성 열사라고 제 대학 동기고 같이 집회에 나갔다 그 친구는 먼저 산화한 1996년도에 네. 그 교육재정 확보, 김영삼 정권 문제점 비판하다가 일종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네, 숨지신 진압 분. 과정에서 예. 사망했고요. 그 추모 사업회 일을 하다가 이한열 기념사업회하고 예.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두 분 추모 사업 하면서 어떤 느꼈던 소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의 필요성까지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저희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죄인이요? 네, 그 어머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께서 예. 이 민주유공자법을 꼭 제정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유지로 남겨 주셨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입법을 못 하고 있어서 어머님 뵐 낯이 없는 죄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죄를 벗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아까 우리가. 우은식 의원님도 네. 죄인이라고 그러게요. 예, 고백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님 여쭤볼게요.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단 사업회, 기념사업회 하고 계신데 또 박종철님과는 인연이 있으신지? 예, 저는 그 박종철 열사하고는 대학 동기예요. 아, 동기요? 예, 그 단순한 동기 정도가 아니고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아, 동지였었습니다. 동지 사이. 예. 83학번 동기. 84학번. 아, 84학번 동기시군요. 박종철이 재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또 느끼는 소외랄까, 최근 법 제정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 예, 그 이런 행사를 하면 또 항상 박종철을 제가 마지막 만났던 기억 이런 게 항상 떠올라요. 예, 제가 박종철 열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문으로 사망하시기 전에 한 70여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네. 예. 그 뒤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이제 수배가 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박종철이 좀 재주가 많은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같이 무슨 유인물 만들고 그럴 때 박종철 열사는 타이핑을 잘 치고 그 당시는 타이핑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제 타이핑 재주가 있어서
그 타이핑 팀 팀장이었었고 저는 이제 타이핑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특별한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타이핑 쳐온 거 청타지에 쳐온 거 이것을 그 받아서 저는 이제 간이 열심히? 등사기로 열심히 미는 거. 밀어서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담당을 했어가지고 그 당시 활동하면서 자주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타지로 가져오면 저한테 은밀히 전해주면 제가 그걸 이게 인수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에 마지막 만난 게 86년 10월 말 그때 만나서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깜빡 까먹고 안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고 있는 중에 제가 쫓아가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박종철을 이제 부른 거죠. 철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이제 계단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다가 이 돌아본 장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 근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예. 그 아주 맑은 눈동자. 그게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박종철 기념사 앞에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하다가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박종철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박종철은 그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걸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아주 당연한 듯이 물어볼 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박종철은 지금도 민주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념사업회 활동하면서 제가 갖는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고 바로 이런 현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하게 박종철은 민주유공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게 지금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제일 솔직히 제일 유명한 두 인물이니까. 아니 영화 1987이 데이트 치면서 MZ 세대도 두 열사분은 다 알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민주화 관련자로는 인정됐고요. 관련자. 네. 그다음에 이한열 여사가 아니고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훈장은 받으셨지만 국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없어요. 훈장증만 받으셨고요. 그래서 예우는 지금 하나도 없고 관련 그 당사자는 관련자로만 인정돼 있는 아주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방송 한 가지 듣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던 체르탄 먹구리와 앞에 이제 고 배은심 어머님. 그 배은심 어머님도 있고 옆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한열 열사 묘 앞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는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후보가 우리 이한열 열사 묘 앞에 가서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위해서만 오지 말고 그때 그 진심 사진값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도 그렇고 사진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진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민주당만 추진한 게 아니고 여야가 모두 같이 추진하고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국민 모두가 민주유공자로서 기념할 수 있도록 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김학규 이사님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와 관련한 특별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친일파도 묻혀 있고 가짜 유공자들도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맞나요? 제가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또 거기 사시는구나. 그게 동작동 국립묘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은 이제 국립서울현충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가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가고 거기에서 역사를 좀 제대로 배우자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탐방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책도 썼어요. 현충원 역사 산책. 현충원 역사 산책입니다. 예. 김학규 저자. 예.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 길을 만들었죠. 예. 독립운동가길, 뭐 예. 친일파길 이렇게 막 이런 게 7개 길을 만들었는데 제 친일파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야 국립묘지에 무슨 친일파길이냐. 근데 현실이 우리의 근현대사가 특히 이제 현대사가 부침이 많았고 여전히 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변신을 하면서 예, 국가 유공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친일 인사가 그 묘비명을 보면 독립운동했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이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서울현충원이 이 잘못된 문제 있는 인사들이 신분 세탁을 하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좀 찾아내서 이걸 바꾸는 일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드리니까 그 저희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인된 친일파가 12명. 12명. 예. 대전현충원에도 합쳐서 12명이고요. 친일 인명사전 기준으로 하면 더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도 잘못 올라와 있는데 그 74명입니다. 74명. 정확하게. 예, 68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할까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 이런 서로 복받쳐 가지고 지금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법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현충원을 관리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보훈처예요. 지금은 이제 보훈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기본으로 관리하면서도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부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는데 거기서 친일 인사들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가짜 독립운동가도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30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걸 회피하고 있는 이런 모순 현실 이것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로 기억하고 모셔야 될 분들은 지금 국립현충원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 결의나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분들도 못 들어가고 우리 정말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과 노동의 발 위해서 피눈물로 헌신하고 숨졌던 분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소외와 또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당부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마당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입법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지금 보훈부로 승격한 보훈부가 더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회의록을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민주유공자들의 그 유공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가는데 보훈부에서 나온 그 윤종진 차장이 있어요. 그분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원식 의원님 나오셨지만 우원식 의원님이 그분을 따로 부르셔서 당부도 말씀하셨고 그 당부하는 자리에 저희가 미리 가서 그 앞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한열 기념사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을 좀 잘 좀 살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 86학번이래요. 그래서 격정적인 시기에 학교 다니신 분이 내가 그때 강목도 들고 한열이 시신도 지키고 세브란스 앞에서 체류탄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법에 협조할 것처럼 얘기는 해놓고 소위 회의 때마다 항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맨날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만 묻고만 있지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데 사실 보훈처에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2018년도인가 하고 예. 21년도인가에 2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우해야 된다는 입장이 75%가 다 넘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훈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부가 왜 그러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마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보훈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지시를 명확히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한열 열사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계셨잖아요. 예. 사진값 좀 해주셨으면 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보훈처를 보훈보로 승격시켜주는 국민적 합의도 우리 국민들께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과 역사에서 이제 그동안 제대로 기리지 못한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제 보훈처가 국민들에게 보답할 때가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아까도 앞에 말씀 나왔겠지만 국가보훈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유공자를 누구로 할지 요 분류를 해놨습니다.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호국이고 하나는 예. 민주고 하나는 이제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공무수행 이렇게 4가지로 해놨는데 그 중에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유공자도 법률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4.19 이미 정해놨죠. 예. 그다음에 5.18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민주유공자 60항쟁 관련된 분도 법으로 얼른 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법이 2005년도에 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예. 왜 아직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는 직무유기죠. 국회의 직무유기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이에 박종철 열사 아버님 돌아가셨죠. 예. 이한열 열사 어머님 돌아가셨죠. 여기 있는 많은 어르신들 예우받을 그럴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이. 예. 네, 그런 점 좀 우리 보훈처 차관님 윤종진 차관님이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종진 차관. 윤종진 차관님, 윤종진 박민식 차관님. 장관님. 방송 보고 네.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이유로 두 분 장관님, 차관님 네. 모실 테니까 제발 협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사장님도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정정해야 할 거는 이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도 독립현충원에 일부 묻혀 있습니다. 일부.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을 이념의 잣대로 다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원칙이 바뀌면서 특히 대전현충원에는 이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묻혀 있고 서울현충원은 이제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예. 제한적으로만 묻혀 있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그것도 역사의 진전이죠. 예, 그것도 그렇게 진전입니다. 우리 예. 민주공작부터 그래 되지 않을까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게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고 나라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을 때 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예. 서둘러서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6월 민주항쟁 36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으로 따져도 36년이나 지났는데도 예. 그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반성을 해야 할 그런 거지. 오히려 무슨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둥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피하려고 하는 건 예, 절대 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비가 많이 오다 아니 보니까 지금 김학규 상황이 이사님 참 말씀하실 어렵네요. 때 우리 이제 민주열사들이 하늘에서 물벼락을 내린 물벼락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사님 말씀하신 예, 그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이 직무유기하는 놈들한테 네 놈들하고 물벼락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 저도 좀 더 드릴 말씀이 예, 예. 이한열 기념사업회하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윤한홍 의원이라고 네. 정무위 그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예.
안 만나죠? 바쁘시대요. 아이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예. 보좌진한테 전화 연락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너무 바쁘셔서 일정을 6월 중에 잡기 어렵다. 어머머머. 이렇게 야. 말씀 윤한홍 의원님인데요. 지역구가 어디실까? 경남인데 그분이 그 유명한 경남. 윤핵관 핵심 네. 의원이신데 오늘 창원입니다. 창원. 지역구가. 오늘 또 창원. 저희는 그분에게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윤핵관으로 이름도 명성도 넓던데 이 법안 정도는 해주셔야죠. 네, 윤한홍 의원님도 그 예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딱 법에는 921명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히 넓혀지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점은 이해하신 것 같고 1차 회의 때는 좀 그런 점을 오해하셨는데 2차 회의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쟁점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선별. 네,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거는 추가 심사 절차를 넣느냐 마느냐는 조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유공자법이 따로 있는데 새로운 법을 또 만들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뭐 고엽제 전후회법이라든가 예. 뭐 특수임무자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좀 독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국가유공자법이 한 번에 정비될 때 그때 정비되는 게 맞지 정비되지 않게 새로 만들어진 건다고 탓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쟁점은 거의 정리돼서 사실 올해 초에는 상당히 암울했는데 지금은 거의 진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 8분 능선 좀 와 있지 않은가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확실히 법률가 하시니까 그러게요.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니까 저희가 말끔히 이렇게 이해가 걱정했던 되는. 것들이나 궁금했던 게 많이 있어요. 김학 기사님, 저기 김남규 변호사님 말씀 좀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회운동 열심히 하시고 얼마 전에 또 촛불 집회에서도 발언도 하셨거든요. 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 1970년대 80년대 예. 민주화 운동 과정 그리고 노동 운동 과정 통일 운동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삶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그 정신을 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발전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 방송도 시청하고 있고 이 앞에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밝게 하는 그런 주요 힘이고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또 이한열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그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육아협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서 계속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것 이런 약속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건가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여를 할 건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 조치를 좀 즉각 해달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큰 박수가 쏟아집니다. 네. 끝으로 책 제목 한 번 더 예. 광고하시죠. 예, 현충원 역사 산책. 네, 현충원 현충원 역사 산책. 여러분, 많이 읽어주십시오. 이한열 기념사업회, 박정철 기념사업회 꼭 기억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중간에 비도 후두둑 오더니 예. 또 지금은 또 그친 것 같고요. 예. 끝으로는 또 특별하게 우리 가수분 한 분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선희님 모셔서 짧은 멘트도 듣고 즐거운 또 아름다운 노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한선희 가수님께서도 90년대 또 학생운동 사연도 아주 열심히 참여하신 분인데요. 일단 이 말씀과 노래로 저희 오늘 방송 이야기마당 노래마당 근데 이제 이은혜 아나운서랑 저는 원래 밝고 웃음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웃음이 지냈는데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죠. 네. 너무 아까 막 저는 눈물이 계속 저도요. 나더라고요. 예. 특히
단식 논성까지 하고 예.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님 맞습니다. 보면 참 저희가 다 죄스럽고 꼭 힘 보태서 반드시 제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우리 배은심 어머님, 박정희 아버님 네. 평생 이 법을 원하셨고 그러니까요. 염원하셨는데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살아남은 아들, 딸들, 딸 아들 모든 자식들과 시민들이 그 열사님들과 열사들 유가족들의 한을 꼭 풀어주고 역사가 길이길이 기억하고 네.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에 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손잡고 큰 목소리 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희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한선희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먼저 노래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다림 강 건너 나로 빼지그시미로 다가오세요 한 줄기 소낙비 몰고 오세요 당신은 나의 그리움 솔밭 사이 지는 잎새 쌓이거든 12겹 포근히 밟고 오세요 당신은 나의 화로 눈 내려 첫눈 녹기 전에 서둘러 가슴에 당신 담고 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당신은 나의 환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열사들의 이름은 사실은 경외감이랄까요? 그런 기억으로 열사들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사들의 그 삶과 또 그 현장이 얼마나 뜨겁고 치열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마치 저와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었지만 강경대 열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열사들의 죽음이 그저 책 속에서 읽었던 또는 선배님들의 말 속에서 듣던 그런 의로움이 아닌 정말 우리 나의 일상에서 정말 분노하고 정의로운 청년들에게 또는 그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부터도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만 저는 사실 그 열사들의 이름 하나하나 앞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면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열사들의 의로움과 그 정의로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그렇게 우리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라면 그 수많은 열사들의 친구이자 동지이자 또는 선배이자 후배였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제발 이번 임기 안에 꼭 민주유공자법 제정하셔서 박수 받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곧 많은 열사들의 염원이 언제쯤 실현이 될런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걸음 놓치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십시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꿈은 아니리 오래 고통 당한 후에 내 현재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대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